현재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증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꼭 편입하시면 좋을 만한 호재가 가득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장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주 혹시라도 미국에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뉴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매수 기회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분명히 어제장 국제유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국제유가 선물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제 저런 미친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왜 시장은 저런 악재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 가고 있을까? 왜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국제유가를 보시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루 가격 변동성이 17달러에서 40달러가 되는가 하면 또 하루 만에 1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10달러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유례없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이면 우리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유가가 움직이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시장 어땠죠? 오늘 시장 약 1000여 개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날이었고 상한가도 7개나 나왔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도 올랐고 각종 테마주들도 올라가는 괜찮은 장이었어요. 장 초반에 약간 밀렸던 거에 비하면.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국제유가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기존 상식 자체가 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상식조차도 바꾸어 버릴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우리 유가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가 ETF, ETN 혹은 직접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국제유가라는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낮아져야 된다를 작년부터 계속 외쳐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초에 50달러 위쪽에 있다가 지금 5분의 1 토박이 났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유가를 부르짖었던 그 일이 현실화가 됐고, 트럼프는 과거에 유가를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더 내려고 한다고 보는 사람과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면은 거기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파가 서로 싸움을 붙고 있는 엄청난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반토막난 유가에 1조 원을 베팅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인버스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냈겠지만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격언이라기보다는 우리 옛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 유가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일부 계셔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큰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투자를 들어갔다가도 너무 거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끝까지 수익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짧게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몇십 배에 달하는 변동성을 다 챙기신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익 내신 분들은 많지만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은 적당히 수익을 냈으니까 반대 포지션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인버스에서 수익을 보고 레버리지로 갈아탔다가 거기서 수익을 다 날리고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국제유가라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국제유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현재 유가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국제유가에 들어가 있는 개미와 기관들은
사활을 걸고 여기서 단타를 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투기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들과 혹은 자금들이 많이 쏠린 이런 시장을 가만두지 않고 꼭 자신들의 주 먹거리로 삼고는 하는데요.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리스가 위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위기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리스라는 나라가 부도가 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퍼지면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그리스의 국채를 굉장히 싼 값에 사서 결국에 나라가 정상화되고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이 나온 뒤에 나라가 정상화돼서 정상화된 국채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던 그런 과거의 흐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언론과 어떠한 세력들이 손을 잡고 현재 시장에 있어서, 국제유가 시장에 있어서 굉장한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뉴스와 찌라시들을 뿌리고 있다는 것들이죠. 거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잠 못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현재 유가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현실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시장이 폭락한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무언가 한 가지를 빼놓고 계신 겁니다. 유가라는 것이 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가가 더 이상 변동을 보이고, 유가 선물 같은 것들이 마이너스로 가게 돼서, 마이너스라는 게 좀 유례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HTS도 먹통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좀 유례없는 상황을 통해서 유가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실물 경기, 그러니까 실제 국제유가를 여러분들이 사러 가서, 기름을 사러 가서 오일 시장에 가가지고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돈 주고 나한테 파세요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산유국이 뭐라고 하겠어요? 꺼지라고 하겠죠. 실제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실물 거래의 시장은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실제 유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 또 크게 폭등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정부의 정책이나 또 코로나 여전히 잘 가고 있죠.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수익낼 종목도 너무나 많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살짝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렸었던 비대면 테마 중에 하나였던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도 오늘 아침부터 하루 만에 한 약 5% 정도 상승을 또 보이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장이고, 하락을 기회 삼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수소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동차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요즘에 잘 나가는 부분은 이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예요. 사실은 전기차입니다.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관심이 큰 거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전기차가 잘 나가는 게 있을까요? 없죠. 바로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2월달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의 한 주당 944달러, 거의 1000달러 육박하게,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죠. 올라갔다가 급락을 보였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바닥에서 약 2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 상승폭이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현재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그 중에 내연기관보다 유지비가 싸게 들어가는 테슬라의 자동차가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현대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유럽의 수소차에 미국과 유럽의 수소차에 현대차의 심장을 단다라고 나왔고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수출 승인이 났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올라갔던 뭐 EM 코리아, 풍국주정 이런 것들이 관련주일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수소차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짧게 소형주 단타를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수혜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실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기사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대차의 수소 연료 시스템과 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대비하면은 엔진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으로 즉 수소차에 엔진을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라는 부분 때문에. 자, 하지만 앞으로 시장의 전망성은 2028년도까지 수소차의 연평균 성장률은 북미의 경우 57%, 유럽의 경우 84%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북미는 57이고 왜 유럽은 84%일까? 좀 약간 이상하죠? 이거는 배기가스 배출이라는 배출가스 규제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럽은 친환경차들이 정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정말 춘추 전국시대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라면은 일단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출가스, 배기가스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좀 심한 대기 오염을 막고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후협약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 탈퇴할 거야. 탈퇴해버리고 현재 저런 친환경적인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켜서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선에 도움이 됐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북미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시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수소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뉴스인지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소차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가 비중으로 보면요, 가격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 가격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 400만원은 수소 연료 전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저장 장치가 약 20% 정도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이 두 개의 가격이 자동차 가격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는 시트, 전장 부품들, 뭐 핸들 이런 것들, 껍데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이 모듈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듈형 전기차는 배터리와 차량 하부, 차체 하부와 배터리가 일체화가 돼서 이 완성차 기업은 이 배터리와 이 하부가 차량 차체 하부가 결합된 이런 모듈을 사가지고 껍데기만 이쁘게 만들면 전기차가 완성되는 그런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차도 앞으로 그런 식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지금처럼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 수출권은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각 3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전 세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수소차의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 등에서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상용화까지 되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부분들은 일반적인 차량 부품보다는
연료전지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접 우리가 현대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가 내연기관 차량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친환경차에 대한 비전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쪽에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유지비가 부담되고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저유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매력은 그다지 크진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아직 지갑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야 중국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반 차량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차량 내연기관보다는 미래차가 좋은 거고요. 미래차는 기대감이라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현대차보다는 전 현대모비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랑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료전지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대형주이고 또 투자 들어갈 만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미 연료전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 부품이나 보시면 핵심 모듈들, 그리고 껍데기 일반 부품까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고, 전기차와 수소차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대박을 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물론 이 회사도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랑 같이 가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술력이라는 측면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 밀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사모을 만한 종목이고요. 향후 예상되는 투자 기간은 6개월 이상 보유하신다면 현 구간 대비 30%에서 40% 정도는 수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대형주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아화성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많이 없다가 갑자기 4월 17일부터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네가 올라갔던 시기랑 이 수소차 이슈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들. 그러니까 수소차는 수소차인데 어떤 관련주냐? 자, HTS를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죠. 찾아보니까 자동차 엔진과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호스와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을 만들고 있다. 아니 뭐야? 이거 수소차 관련주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요. 제 차트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빨간색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기관이에요. 노란색 선은 뭐냐면 개인입니다. 현재 수소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기관들이 가장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기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M코리아, 유니크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 매수세가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업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수소차를 보실 때는 연료전지를 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부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 동아화성에 있어서 조만간 소문이 날 만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동아화성이 자회사 동아퓨얼셀을 설립해서 10년 동안 연구했던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뉴스가 작년 겨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료전지로 새 도약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은 74년도에 설립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좀 다른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용 배터리 가스켓과 수소차용 흡기 배기 호스 같은 기본적인 부품들을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계속 쌓으면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관한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사업을 본격화한 거는 지난 4월달 20억을 출자해서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동아화성에서 이런 핵심 부분만 현재 떼어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현물 출자를 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현재 함께 이 회사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게 작년 기사니까 2019년 들어서 사업화가 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돈 되니까 뛰어드는 회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트렌드를 잘 읽었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료전지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성과를 내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상반기에 KS 인증을 받아서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기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육성 정책을 밝힌 바가 있었죠. 자, 여기서 뭔가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이런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아화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구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면,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조정지 투자를 들어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일단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죠. 좀 올라온 흐름이지만 분명히 조정받는 구간이 한번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현 시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보시고, 이 수소차라는 테마 자체가 당장 어떤 수소차가 출시돼 가지고 대박치는 테슬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는 전략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 쪽에서는 대형주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소형주는 동아화성, 두 종목을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멀리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혹시라도 하락장이 온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너무나 걱정보다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다들 어렵고 다들 힘들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장에서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들어가시는 우리 동학개미운동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식강의연구소와 함께 이 어려운 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